9주차 반도체 공학 강의가 시작하겠습니다. 모스펫이 우선 4단자라는 걸 배웠고, 드레인, 소스, 게이트, 그리고 바디까지 해서 4단자 소자라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하이 인풋 레지스턴스, 인풋 저항이 높고, 그리고 아웃풋 저항이 낮아서 조그만 상대적으로 작은 인풋 파워를 넣어주면 이제 큰 아웃풋 전류가 나오는 소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스 단자 밖에 셜로우 트렌치 아이솔레이션 옥사이드 레지언이라 해가지고 이제 다른 모스펫 간에 그 차단을 해주는, 다른 모스펫과 커플링을 차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엠펫과 피펫으로 나뉘는 모스펫에 대해 배웠고요. 엠펫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의 VDD, 게이트 양의 VDD가 들어가고, 이제 인버전이 되면 인버전 레이어가 생기면서 여기서 전자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동을 하고, 이제 반대로 IDS가 흐른다고 이제 배웠고요. 반대로 피펫은 이제 VDD가 0이고, 그리고 바디에 엠펫과 다르게 그라운드 처리가 아니라 바디에 VDD가 들어가서 이제 P+에서 반전층이 홀로 생기게 되고,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런 구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엠펫과 피펫을 이용해서 이제 시모스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이제 게이트를 묶어가지고 0V를 주게 되면 피펫이 켜져서 VDD가 나가게 되고, 아웃풋으로 VDD를 이제 게이트에 넣어주면 엠펫이 켜져서 0V가 출력이 되는, 그래서 인버터에 사용을 하고 이제 전력 소모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소자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페이스 모빌리티라는 파라미터도 배웠는데요. IDS가 이제 WQ 인버전 곱하기 속도 벨로시티이기 때문에, 이 벨로시티가 서페이스 모빌리티 곱하기 자기장이라서 이제 서페이스 모빌리티도 중요한 파라미터라고 배웠고, 이 서페이스 모빌리티의 영향을 받는 게 이제 버티컬 일렉트릭 필드의 영향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게이트 전압이 가해지면 여기서 커패시터 역할을 하고,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기 때문에 이 일렉트릭 필드가 커지면 서페이스 모빌리티가 줄어든다고 배웠고, 그래서 이 일렉트릭 필드를 평균적인 일렉트릭 필드, 여기 바디와 인버전 사이에 커패시턴스에서 발생하는 일렉트릭 필드와 여기 옥사이드에 걸리는 일렉트릭 필드, 이것의 평균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배웠고, 그래서 서페이스 모빌리티는 보통 벌크에서의 모빌리티보다 낮은 값을 가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페이스 모빌리티는 역시 이전에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포넌 스캐터링, 그리고 인피니티 스캐터링, 그리고 러프니스, 실리콘의 러프니스 차이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배웠고, 여기 VG에 대한 모빌리티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꼬리가 길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강한 도핑으로 인한 인피니티 스캐터링의 영향이고, 전압이 세지는 부분에서는 이 꼬리가 약해지는 이 그래프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VG가 충분히 강해져서 포논 스캐터링의 영향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되어서 이런 꼬리가 짧아지는 이런 그래프 모양을 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서페이스 모빌리티는 이제 서페이스 오리엔테이션에도 영향을 받아서 주로 100, 111 이 방향을 쓴다고 배웠고, 이제 그 다음에 바디 이펙트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보시면 VB에 네거티브 바이어스가 이제 걸리게 되면, 즉 VSB가 상승할수록 VT 문턱전압도 같이 높아진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VT는 이제 VSB에 대한 함수로 VT0 더하기 알파 VSB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 알파는 디맥스 윅스와 이제 TOX 2의 이제 3배
이 파라미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VT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배웠고, 미소 게이트 소스 볼테지에 이제 미소 드레인 전류인 이제 GM이 가장 최대치가 되는, 즉 기울기가 가장 최대치가 되는 그때 전압이 VT라고 정하는 그 방법이 있고, 컨스턴트 커런트 방법이라 해서 IDS가 이 값일 때 그때의 전압을 VT라고 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 이펙트를 줄이려면 결국 이 레이시오가 작아져야 되고, 그럼 얇은 옥사이드 레이어를 쓰거나 그런 식으로 방법을 채택해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도핑 방법이 있는데, 유니폼 도핑 방법이 이렇게 뎁스에 똑같이 균일하게 이런 도핑이 된다면, 레트로그레이드 도핑은 서피스 측에서 거의 도핑을 얇게 줬다가 이제 벌크 쪽에서 헤빌리 도핑을 해주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디플리션 리전이 급격히 바뀌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백바이어스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C 디플리션이랑 알파가 이제 컨스턴트하게 값을 가지게 되고, 결국 VT가 백바이어스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아예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배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Q 인버전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채널의 위치, 그러니까 채널의 위치마다 이제 전하량이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른 전압이 또 달라지게 된다고 배웠는데, 결국 소스단 끝에는 이제 전압이 이제 0이고, 드레인 끝단에는 이제 VDS가 다 걸리게 된다면, 이제 드레인에서 소스로 갈 때까지 전압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X축 디펜던시를 가지게 된다고 배웠고, 그래서 Q 인버전을 이런 식으로 S 디펜던시를 가지는 MVCS 이 텀이 추가된다고 배웠고, 여기서 M은 1 플러스 알파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Q 인버전까지 종합해서 전류를 구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쓸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요약 마치겠습니다.